안녕하세요. 트라우마TV 정재기입니다. 오늘도 환자의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실 질환은 결핵인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허정욱입니다. 보니까 지금 2번에 걸쳐서 결핵에 걸리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15살 때 한 번, 18살 때 한 번. 네. 어렸을 때 뭐 단체 생활 하셨었던 그런 경험도 없으시고요? 네네. 뜬금없이 생겨서 처음에 좀 많이 당황을 했죠. 다른 부위가 아파서 이제 갔는데 병원에서 되게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좀 내원을 해가지고 다른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가가지고 이렇게 막상 확진 판정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뭐 객단 검사나 이런 걸 하거든요. 뭐 가래 검사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왜 하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검사 받고 나니까 확진 판정을 받아서 좀 많이 당황했었죠. 되게. 질환에 대한 증상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다행히 초기에 잡아서 이렇게 증상 같은 거는 많이 없었는데요. 근데 좀 예전과 다르게 많이 피곤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의사분들께도 또 들어보니까 이게 증상이 초기에 나타난 증상이 피로감, 만성 피로 뭐 이런 거가 대체적이라고 하고 대부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좀 심해져서 하는데 저는 그런 증상은 따로 없었습니다. 결핵을 걸리고 치료 과정에서 불편했던 거는 지금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아시겠지만 격리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을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접촉했던 사람들은 검사를 따로 받아야 돼요. 거기 관련된 좀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보건소로 자동으로 이거를 이제 관할 보건소로 넘겨주게 돼 있어요. 결핵이 걸리면. 제가 의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날 오전 수업을 빼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 대신 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음압 병동이 좀 되게 좀 무서워요. 거기가 아마 영화 감기 보셨으면은 좀 느낌이 오실 텐데 되게 그냥 가벼운 전염병이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국가 지정 전염병이고 굉장히 또 엄하게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이어서 음압병동으로 격리를 하는데 문이 4개를 거쳐서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2주 동안 격리하고 면회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려면은 여러 가지 좀 절차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런 감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1차 그런 결과를 받아야지 그 면회를 할 수 있는 게 풀렸었어요. 그래서 왔을 때도 면회자들은 마스크 좀 좋은 걸로 쓰고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는 좀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는 약이 정말 힘들어요. 약이 굉장히 독한 걸 먹기 때문에 항생제를 아침에 공복에 열알을 먹거든요. 밥도 먹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매일 아침 속이 좀 뒤집어지죠. 되게 쓰라리고 되게 좀 술을 잘 먹진 않는데 되게 매일 음주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몽롱하기도 하고 막 되게 피곤하고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더 피곤해졌어요. 그때가 15살 때 네, 경험하셨던 네. 건데 한창 이제 그쵸. 힘 좋고 지금 뛰어놀아야 되는데 병원에 2주 동안 갇혀있고 나서 그 다음에도 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생기더라고요.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몸이 확 피곤해지고 원래 좋아하던 운동들도 예전처럼 너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해야 될 걸 못하고 몸도 안 따라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도 좀 덜하게 되면서 더 몸 관리에 조금 더 소홀해지게 되고 그게 좀 순환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사를 또 맞아요. 근육주사. 항생제, 이것도 항생제인데요. 이 근육주사가 한 4mm 정도를 맞는데 굉장히 아파요, 이게. 처음에 그래서 좀 어린 나이니까 좀 부끄러워서 엉덩이에 계속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되니까 부끄러워서 이게 괜찮겠다. 좀 다른 데 맞을 수 있는 데 없냐. 그러니까 이제 팔 쪽에 근육이 그나마 좀 크니까 여기 맞아라. 한 2번 맞다 보니까 안 되겠다. 팔 맞으면 더 아파요. 네. 안 풀려가지고 여기가 매일 단단했어요. 약물이 소화가 안 되니까 매일 단단하고 엉덩이 맨날 이제 맞고 그게 주 5일씩 맞았는데 만약에 치료 받으시는 분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엉덩이에다 놔달라고. 엉덩이에. 보통 다들 엉덩이에 그냥 맞는데 네. 좀 그때는 좀 그게 있었나 봐요. 좀 부끄러웠어가지고. 사춘기였습니다. 예. 그쵸. 이걸 보는 사회적 시선 어땠나요? 불편하시죠. 그리고 뭐 사실 지인들에게 말을 안 하면 모르긴 하거든요. 결핵에 걸렸다는 거를.
근데 아는 친구들은 아니까 이제 하면 처음 얘기하면은 만약에 뭐 2주 동안 또 학교 안 나왔잖아요. 갔을 때 이제 물어보죠. 왜 안 나왔냐? 결핵 걸려서 그럼 일단 코부터 한번 맞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장난식으로 하는데 그게 좀 한두 번 들으면 되게 좀 심리적으로 위축도 많이 되고 그런 게 아닌데 매번 설명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때 평상시에 뭐 마스크를 낀다던가 그러진 않았었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제 감염이 안 된다는 그 확진을 받고 나서 퇴원을 하기 때문에 비활동성으로 이렇게 받고 나면은 따로 일상생활에 그런 제약은 없었어요. 마스크를 끼고 뭐 격리를 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 이제 결핵 치료 중에 약을 먹는데 그 중에 이제 선홍빛 약간 주황색보다 진한 빨간색보다 약간 그런 약이 한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이제 그 소변 색깔이 바뀌어요. 그거 먹으면. 그걸 먹으면 주황색 소변을 놓는데 남자애들 이제 친구들끼리 가면은 얘 뭐 피 오줌 눈다 아니면 주황색 오줌 눈다. 그래서 약간 화장실 갈 때 조금 꺼려졌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어떻게 주변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따로 안 하나요? 제가 이제 그게 좀 있어요. 친구들 제 또래 보면 군대 다 다녀오잖아요. 그럼 난 면제다 얘기하면은 애들이 얘는 편하게 되게 이제 면제를 어떻게 받았냐 하는데 아는 친구들은 알죠. 학생 기간 동안에 이제 되게 고생하고 해서 면제를 받은 건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요즘 말로 이제 꿀 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의 대가로 면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결핵에 걸린 분들은 다 군 면제가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1차로 만약에 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은, 군대를 다시 가야 되고, 병역에 의무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재발했을 경우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그거를 이제 4급 내지 5급 판정을 해가지고 안 보내더라. 뭐 두 번째 그래서 발병하셨을 때는 어땠나요? 좀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이제 일반인의 삶을 살다가 또 되게 갑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이제 병원 측에서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1차로 받고 나서도 한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그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해요. 결에 걸린 사람들 100명 중에서도 한 2명 정도만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많이 답답했죠. 1차 때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2차 때 또 어떡하나. 그리고 미리 언지를 해주셨는데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힘들다고. 네, 왜냐하면 1차 때는 썼던 약 가지고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2차를 더 센 약을 써야 되고 또 충격적인 얘기는 만약에 2차 때 이게 또 재발되거나 완치가 안 되면 폐절제나 아니면은 되게 심한 경우까지 간다고 했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치료 과정은 뭐 1차 때랑 비슷했나요? 총 합치면 1차 때도 하루에 15개 먹었고요. 2차 때는 20몇 개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공복에 15개, 점심, 저녁 이렇게 먹고 주사는 똑같이 맞았습니다. 항생제 주사. 치료 비용은 어땠어요? 나라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제가 돈을 좀 냈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마 정책이 90%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 2차 때는 100% 지원으로 또 확대가 돼서 2차 때는 거의 돈을 안 내고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비 외에 약 비용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네. 국가에서 부담을 같이 해주는 네, 거죠. 맞아요. 병실 격리 입원비만 1,200만 원 정도라고. 1,200에서 한 1,6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입원 2주 정도 쓰는 게. 근데 여기에 있는 금액에서 거의 90% 정도, 1차 때는 90%, 2차 네. 때는 100% 이거를 다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지원이 없었다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핵이 약을 먹으면 약이 독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저는 지금 일단 이명하고 다리 저림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도 조금씩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귀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그거에 있어서 생활에서 불편함 같은 거는 뭐 기계음 같은 게 있잖아요. 하울링 같은 거 날 때 그 일정 음역대 가면 잡아내질 못해요. 그리고 다리 저린 거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초기에 약 먹을 때는 무릎 정도까지 다리가 저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피 뽑을 때 네. 고무줄로 묶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평생 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원래 축구를 좋아하는데
다리가 저리다 보니까 감각도 떨어지고 맞아요. 이게 좀 충격이 가해지면 통증이 또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목 정도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다리 저린 것 때문에 겨울에도 또 되게 차갑고 일반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걸렸던 건. 그 중에서 또 특이 케이스는 약물이 안 받는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는 이명하고 다리 저림 그리고 시력이 좀 저하되는 거 이 정도로 좀 부작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전에는 의사분도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만 언지를 해주시고 약 먹으면서 이 정도의 부작용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얘기를 또 해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이명 같은 거는 아마 평생 아마 안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셨고 완치 때도 그 다음에 다리 저린 거 같은 건 차차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 4, 5년 지났는데 이게 무릎에서 한 발목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폐활량은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폐활량 가장 좋았을 때가 중학교 1학년. 폐활량 많이 돌아오진 않아요. 많이 돌아오진 않고 이게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그때만큼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담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 병에 걸리면 치료할 때도 그랬고 완치되고 나서도 폐에 정말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고 술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나 좀 주변에 결에 걸리신 분들 있으시면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나서 활동해도 된다, 전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받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건데 되게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지인들한테 말하고 하는 건데 오히려 지인들이 좀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하면은 이 걸린 사람 입장에서 좀 되게 좀 많이 상처가 되고 또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 치료하는 것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멀리서 와주신 정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